안녕하십니까, 종배마왕입니다. 금일 시황 및 8월 6일 화요일 매매 전략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코스피하고 코스닥이 폭락했습니다. 내일은 어떻게 될지 알 수 없는 장인데, 일단 오늘 너무 과도하게 하락을 해서 참 걱정이 많습니다. 자, 오늘 보면 지금 그래도 지난주까지는 저점을 지키려고 하는 그게 좀 있었는데, 오늘은 그걸 깨고 지금 내려갔기 때문에 지난주에 이걸 지켰는데 오늘은 코스닥 뿐만 아니라 코스피도 저점을 지금 깨고 내려갔습니다. 이 코스닥 같은 경우는 더 심각한데, 옛날에 많이 빠질 때 저기 이 상해 지수랑 비슷하게 그렇게 오늘 빠졌는데, 오늘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7.46%, 거의 한 7.5% 정도 빠졌습니다. 지금 저점을 그냥 바로 깨버렸는데, 일단 제가 항상 그 강조하는 거는 수급이 참 좋아야 된다고 이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 보면 이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매도량이 그렇게 많은 편은 아니었어요. 외국인이 372억, 기관에서는 계속 매수를 했는데 237억을 샀습니다. 개인 또한 102억을 샀고, 그런데 이제 현물 코스피에서 지금 외국인이 3143억을 팔았고, 선물에서 2159개야. 일단은 장중에서는 외인 선물이 5천 계약 이상 팔고 이랬는데, 마지막에는 다시 이렇게 매수를 해서 이렇게 했는데 지수가 워낙 많이 빠져서 이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지금 7.46% 너무 과도하게 빠져서 이 걱정이 많이 됩니다. 오늘 같은 경우에는 보면 장 시작할 때는 그렇게 많이 빠진 건 아니었는데, 해외 지수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지난 금요일 밤에 다우 지수가, 다우 산업은 0.37% 빠졌고 나스닥은 1.32% 빠졌는데, 좀 그렇게 많이 빠진 건 아니었는데, 근데 이제 유럽 증시를 보면 프랑스가 3.57%, 독일에서 한 3.1%, 유럽 증시가 많이 빠졌어요. 그래서 일단은 다우가 그렇게 많이 빠진 게 아니라서 아침에 시작할 때는 그렇게 많이 빠진 게 아니었는데, 장 시작하면서는 뭐 그렇게 막 이렇게 장이 안 좋았던 건 아니었는데, 일단 그때부터 하락을 시작해서 잠깐 반등은 조금 주고 하락은 좀 깊은 그런 게 계속 됐던 것 같습니다. 그 반등하려면 누르고 반등하면 누르고 이렇게 해서 이런 장이 참 무서운 장인데 이렇게 많이 빠졌습니다. 이 코스피 같은 경우에도 보면 조금 반등하다가 밀리고 반등하다가 밀리고 이렇게 해서 장이 이렇게 깊은 하락을 했던 것 같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먼저 제 카페를 한번 보면, 제가 관리하고 있는 주식 정배 마원 카페인데, 지난주 제가 금요일날 그냥 매수를 했는데, 파트론을 매수를 했는데 매수가에서 끝나서 일단 뭐 악재라든지 이런 것들이 다 나오는 것 같아서 일단 갖고 넘어갔는데, 일단 파트론을 한번 보면, 자, 전일 제가 가지고 넘어갔는데, 보니까 전일에 그 시간의 단일가가 13,800원으로 끝났어요. 1% 정도 하락을 해서 끝났는데, 그날 보면 이렇게 수급이, 외국인들이 72만 3천 주를 샀고 기관에서 10만 8천 주를 매도를 했어요. 일단 수급이 나쁘지 않아서, 일단 봤을 때는 오늘 아침에 나쁘지 않
않을 걸로 일단 예상을 했는데 간밤에 다우가 또 빠져서 이렇게, 그리고 그거에 관계없이 유럽 증시가 안 좋으니까 시간에 다닐까 해서 이렇게 빠져서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대응은 이렇게 했습니다. 아침에 시초가에서 일단은 절반을 일단 팔았고, 그리고 위로 한번 올려 쳐줄 때 850원에서 이렇게 나머지 50%를 다, 비중은 뭐 30%밖에 안 가지고 갔기 때문에 크게 부담 없는 가격인데, 제가 주말 동안은 뭐 갖가지 뉴스라든지 찾아볼 것들을 엄청나게 많이 찾아봤어요. 일단 파트론 같은 경우에는 IT 관련주라서 일단 실적이 엄청나게 좋아요. 4분기 실적이 아직 발표가 안 됐는데, 그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이제 외국인들이 많이 샀는데, 지금 지수라든지 국내 여건이라든지 이런 게 안 좋다 보니까 좀 주식을 좀 쉽게 하자, 원래 원칙대로 대응하자, 그래서 아침에 이렇게 깔끔하게 그냥 대응을 했어요. 아마 그 손절을 하더라도 1% 안쪽에서 손절이 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은 됩니다. 그래서 주식은 좀 힘들게 하지 말고, 그걸 만약에 이렇게 갖고 이렇게 끝까지 봤으면, 물론 봤으면은 본전에서 수익권에서 팔 수도 있겠죠, 이렇게. 근데 제가 원칙은 일단 5분 내로 다 정리하는 걸로 원칙을 정했기 때문에, 원칙에 따라서 물론 이렇게 올라가는 종목도 있고 이렇게 하락하는 종목도 있어요. 그래서 일단 원칙에 따라서 5분 내로 다 정리를 했고, 오늘 같이 이렇게 계속 갖고 넘어갔으면은 뭐 수익권에 나올 수도 있었겠지만, 마지막에는 이렇게 오늘 장이 안 좋다 보니까 이렇게 많이 빠졌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일단 빠져나왔고, 오늘 거래대금 상위를 한번 보면, 오늘 삼성전자가 오늘 또 많이 빠졌고, SK 하이닉스는 별로 안 빠졌네요. 뭐 삼성전자 지수에 비해서는 뭐 그렇게 많이 빠진 건 아니지만 오늘 셀트리온이 많이 빠졌습니다. 300만 주. 자, 일단 먼저 삼성전자부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누누이 말씀드렸지만 고점에 있으면 팔아야 된다 일단 말씀을 드렸고, 지금은 이제 팔 타임을 다 놓쳤기 때문에 지금 뭐 방법이 없는 것 같습니다. 일단 반등할 때까지 기다릴 수 있는 방법밖에 없는 것 같고, 돌려서 올 때까지 그래서 추매를 한다든지 그런 것들은 안 좋은 것 같고, 일단은 올라올 때까지 기다릴 수 있는 방법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자, SK 하이닉스도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고점에서 팔아야 된다 그랬고, 일단 저점에서 지지하는 그게 있는 것 같습니다. 일단 또 이것도 마찬가지로 올라오면 파는데, 지금 같은 경우에 뭐 수익권이라 그러면 팔아도 나쁘지 않은 자리죠. 지금 이제 뭐 지금 현재 장이 안 좋고 전체적으로 뭐 사고 싶은 종목들이 많은데, 위치는 나쁜 자리는 아닌 것 같습니다. 지금 팔아도 되고 반등할 때 팔아도 되고 뭐 본인의 선택사항인 것 같습니다. 자, 신라젠 문제 한번 보고, 자, 신라젠 오늘 또 점한가, 어제도 22만 주, 오늘도 22만 주가 거래가 됐네요. 한 20만 주씩 이렇게 거래가 됐는데, 오늘 또 기관 외인이 조금 소량을 샀는데 이거는 큰 의미가 없을 걸로 일단 보여집니다. 자, 일봉으로 한번 보면, 제가 지금 2번 갔는데, 처음에 상승하기 초입 단계에서 보면 이 자리가 있다, 그죠? 자, 주봉 보고 일봉 한번 보면 지금 저점에 거의 다 옮기는 한 것 같습니다. 지금은 뭐 단기적으로 뭐 빠져나갈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것 같고, 제가 만약에 이 종목을 가지고 있다라면 뭐 심정은 충분히 안타까운 심정이겠지만, 지금은 방법이 없는 것 같아요. 내일 또 만약에 어떤 상황이 벌어질지는 모르겠지만,
일단은 장을 충분히 보고 너무 급하게 물론 이렇게 계속 계좌가 막 하루에 30%씩 이렇게 하락하게 되면 누구나가 이렇게 바로 팔고 싶은 욕망도 강하고 바로 손절하고 싶은 욕망이 강하겠지만 일단은 좀 장을 좀 보고 일단 하한가가 풀릴 수도 있고 풀리게 되면 전일 종가까지 올라올 수도 있으니까 굳이 너무 급하게 대응하지 말고 조금 보고 대응하는 게 좋을 듯 합니다. 이렇게 좀 반등을 하면 반등을 한다고 해서 여기서 상한가 간다든지 그런 거는 아닌 것 같고 만약에 오늘 종가가 21,500원 정도 21,850원이면 21,850원 그 정도 올라온다든지 그걸 좀 장을 보고 대응해도 달라지는 건 없습니다. 일단 보고 하루 이틀 정도 3일 정도 이렇게 본 다음에 매도를 하더라도 나쁘지 않을 듯 합니다. 이게 뭐 세력이 있는지 없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거기에 따라서 만약 세력이 있다라면 자기들이 조금 밑에서 받아서 물을 타서 낮춘 다음에 위에 올라올 때 파는 전략을 쓸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좀 올라올 때 걔네들 세력들하고 편성해서 같은 매매를 하면 그래도 손실을 좀 줄일 수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자, 셀트리온도 오늘 많이 빠졌는데 자, 저가를 깼습니다. 이렇게 했는데 매물대네. 그래 다행히 매물대라서 매물 따라서 여기서 일단 지켜줄 걸로 일단 보이는데 다행스러운 거는 오늘 외국인 또 20만 주 기관에서 28만 주를 매수를 해서 일단 다행스럽기는 한데 오늘 요즘 제약 바이오가 투심이 워낙 안 좋다 보니까 대장주들이 그냥 힘없이 그냥 무너지는 추세인 것 같습니다. 뭐 이런 것 같은 경우에나 지금 당장 뭐 악재 나온 것도 아닌 걸로 지금 제가 알고 있기 때문에 좀 반등을 하면 좀 반등할 때까지 시간이 얼마나 걸릴지는 잘 모르겠지만 반등하면 1차적으로는 여기까지 오겠죠. 여기까지 이게 얼마인가요? 자, 1차로는 여기까지 올라와야 되고 17만 4천원 2차까지는 기다리려면 이게 시간이 얼마나 걸릴지는 잘 모르겠지만 한 이 정도까지 정도 되겠네요. 20만 5천원까지 이런 자리에서 또 물 탄다고 이렇게 빠져나올 수 있는 자리는 아닌 것 같고 일단 좀 시간과의 싸움을 해야 될 자리인 듯 합니다. 일단 다행스러운 거는 수급이 좀 받쳐준다라는 게 좀 다행스러운 일인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모나미 자, 모나미가 하늘 높은지 모르고 그냥 끊임없이 가고 있습니다. 예, 분봉도 나쁘지 않고 수급도 나쁘지 않고 해서 내일도 추가 상승이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좋고요. 내일 또 추가 상승이 있으리라고 일단 생각되고 조금 아쉽게는 아쉽네. 좋습니다. 자, 그리고 국일제지
자리는 별로 분봉상 자리는 별로 안 좋습니다. 오늘 지금 세력이 제대로 해먹고 나간 것 같은데 일단 위에 올려서 파는데, 제가 이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이런 종목들은 이렇게 올라왔을 때 파는 게 좋습니다. 이렇게 스윙하는 자리는 아닌 거다 하고 그냥 거기에 맞게 대응하면 되는데, 오늘은 분봉상으로 봤을 때는 자리가 안 좋습니다. 추가 하락 가능성은 있는데, 일단 외국인들이 이 수급주는 아니니까 외국인들이 68만 7천 주, 그냥 70만 주 정도 팔았고 기관에서 한 1000주를 샀는데 마지막에 밀어서 끝냈는데, 소폭 지금 상승해 있는데 일단 자리는 안 좋은 듯 합니다. 이런 종목들은 가지고 넘어가는 종목이 아니고, 만약에 샀다라면 위에서 한번 올려쳐 줄 때 이렇게 팔면 좋을 듯 합니다. 이 같은 경우도 이 워낙 끼가 있는 종목이니까 밑에 내려오면 받아서 이렇게 그럼 올라갈 때 이렇게 팔면 좋을 듯 합니다. 자, 그리고 후성. 오래간만에 이렇게 후성이 올라왔네요.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이런 것들은 이 스윙하는 자리가 아니고 올라오면 짧게 제가 지난주 금요일에도 이렇게 한번 자리가 지금 좋다, 예쁜 자리에 와 있다 그랬는데, 오늘 정말 한일 관계가 안 좋다 보니까 이렇게 한번 올려쳐 줍니다. 몇 프로까지 올랐나요? 한 11%까지 올랐네요. 이런 것들을 올려주면 이렇게 팔고 나오는 게 좋죠. 그리고 만약에 추가로 계속 그게 있다라면 종가에 다시 사서 이렇게 보는 게 좋은데, 이런 것들을 계속 갖고 가게 되면 힘들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것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올려주면 이렇게 팔고 밑에 내려오면 여 밑에서 다시 사고 이렇게 하면 좋을 듯 합니다. 자, 장이 오늘 이렇게 안 좋았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상한가 간 종목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렇게 대양금속, 크라운 제가우, 이렇게 좀 신성통상이 이렇게, 신성통상 한번 볼까요? 신성통상. 굉장히 강한데, 내일 또 좋을 듯 합니다. 내일 또 이렇게 상한가 아침 일찍 바로 들어가 버렸기 때문에 큰 상승이 가능하리라고 일단 생각은 합니다. 좋습니다. 오늘 전반적으로 이렇게 오늘 모나미 좋았고 양지사도 좋았고 상방울도 오늘 좋았죠. 코롱 SKC 코롱 PI도 좋았고 동진세미캠 가스텔바시아 다 좋았습니다. 종목을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 지수가 어떻게 될 것인가 보면 걱정이 많을 텐데, 참 팔 수도 없고 만약에 가지고 있다라면 참 난감한 상태입니다. 이거 어떻게 해야 될지. 지금 다른 방법은 없는 듯하고 반등할 때까지만 기다릴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라서 참 난감합니다. 자, 오늘 그렇게 해서 오늘 아침에는 제가 파트론을 일단 그렇게 대응을 해서 이렇게 손절해서 나왔고, 저는 800원, 850원에 팔았습니다. 그러니까 가지고 넘어가면 생각도 많이 하고 자료도 많이 보고 이렇게, 오늘 또 제가 한 번 더 느꼈어요. 굳이 그냥 본전인데 그냥 팔면 되는데, 좀 아쉬워서 이렇게 갖고 넘어가니까 또 생각도 많아지고 자료도 많이 보고 뉴스도 많이 봐야 되고 여러 가지 이렇게 상황이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굳이 이렇게 가지고 가면 좋은 기억보다는 안 좋은 기억이 많은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종배를 보면 오늘 대덕전자하고 모나미를 했는데, 이렇게 보면 대덕전자는 제가 50원, 만원에 10%, 우리 합쳐서 10%만 했는데, 올려서 100원에 100주를 샀죠. 그래서 했는데 마지막 종가는 11,050원으로 끝났죠.
자, 대덕전자는 이렇게 해서 그냥 그 뭐죠? 수수료 손실 보고 그냥 나왔습니다. 나왔고, 두 번째는 모나미를 했는데, 자, 5%에서 합의 자기 비중이 10%만 했는데 수익금이 좀 되겠죠. 자, 여기 제가 3시 9분에 15% 매수한다 그랬고, 그리고 또 한 번 더 14분 돼서 한 번 더 5% 매수를 해서 10% 매수를 했고, 올라오길래 절반 매도하고 마지막에 동시효과 들어가기 전에 절반 매도 이렇게 했습니다. 자, 모나미 그냥 빠질 수 없는 시간에 지수가 워낙 안 좋았기 때문에 마지막에도 이렇게 끊임없이 이렇게 하락을 해서 더 이상 빠질 수 없는 시간에 10분하고 15분에 매매를 했습니다. 자, 이렇게 보면 이렇게 내려오길래 여기서 이렇게 매매를 해서 여기서 팔고 610원, 620원 정도에 한번 팔고 두 번 마지막에 종가에 한번 팔았던 것 같습니다. 마지막에 한 4% 정도 올랐는데 나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마지막에 대덕전자는 수수료 손실, 모나미는 이렇게 한 4%, 5% 정도 먹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해서 이렇게 나왔고, 저하고 이렇게 같이 이렇게 매매를 하고 싶으신 분은 여기다가 네이버 주식 정보의 마음 카페 오셔갖고 요 가입 인사 남기시고 카톡 아이디 남기시면 이와 같이 카톡으로 같이 참여하셔서 2주 동안 무료로 저랑 같이 매매를 할 수 있습니다. 저는 지금 100% 현금을 가지고 매매를 하고 있고, 정말 특별한 일이 아니면 가지고 넘어가지 않습니다. 그날 무조건 팔고 넘어가는 게 좋고, 장이 요즘 변동성이 워낙 심하기 때문에 안 가져가는 게 정신 건강에 좋은 듯 합니다. 그래서 요런 매매 같이 하고 싶으신 분은 요 네이버 주식정보의 마음 카페에 오셔서 요 가입 인사 남기시고 같이 참여하시면 본인한테 손해보다는 이익이 많을 겁니다. 매매하는 방법도 보면서 익힐 수도 있고, 아, 요렇게 매매하면 수익이 계속 날 수가 있구나. 굳이 매번 뭐 여러 번 매매하는 것도 아니고, 오전에 10시 이후에 한번 매매하고 2시 반 이후에 한번 매매하는 거니까 매매하는 횟수도 크게 부담 없고 하니까 같이 매매하실 분들은 그렇게 참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주말에 지금 현재 가장 큰 문제는 보면 일본하고 무역 제재, 무역 전쟁이라 표현을 해야 되겠죠. 무역 전쟁에 대한 리스크가 워낙 크기 때문에 지금은 일단은 화이트리스트 제외됐기 때문에 일단 제가 주말 동안 계속 뉴스도 찾아보고 우리 정부 방침이 어떻게 되는지도 찾아보고 여러 가지 많이 했는데, 지금 정부에서는 여기에서 뭐 강경하게 대응하려고 작정을 한 듯 합니다. 지금 청와대 내에서도 계속 강경하게 발언하기 때문에 제가 생각할 때는 이 파장이 당분간 뭐 계속될 것 같고, 일단은 제재는 가해졌지만 일단 실제적으로 진행되는 거는 8월 28일부터 적용되고 있는데, 그때까지 뭐 아베랑 같이 이야기가 잘 돼서 바로 이렇게 제재가 없는 걸로 해결될 수도 있겠지만, 우리 정부에서는 지금 자존심을 안 굽히고 계속 강경하게 발언하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당분간 해결 가능성은 저는 희박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일단 또 불매운동도 계속 이어지고 하기 때문에 지금 여론에서도 보면 뭐 TV 뉴스라든지 뭐 여론에서도 계속 거기에서 강경하게 국산화 개발에 대해서 계속 언급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 당분간 해결 기미가 보이지 않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돼서 주가도 이렇게 계속 하락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당분간은 이렇게 가지고 넘어간다든지 그렇게 하는 것들은 좀 곤란할 것 같고, 만약에 저가라고 해서 그냥 샀다가는 혹시 낭패 볼 수도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절대 저가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현금은 보유하시는 게 좋을 듯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일단은 주가는 좀 보수적이지 않을까, 좀 보수적으로 접근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당분간은 조금 많이 힘들지 않을까. 그리고 또 배팅 할 때도 평소에 만약에 뭐 50% 100% 풀 배팅 했다면 지금은 조금 보수적으로 하는 게 좋을 듯 하고, 뭐 손실만 안 보면 언제든지 만회할 수도 있고, 장이 받쳐줄 때 그때 매매를 하면 언제든지 수익을 볼 수 있기 때문에 굳이 이렇게 무리한 배팅은 안 하는 게 좋을 듯 합니다. 뭐 개인적인 바람이 있다면 그 일본하고 빨리 무역 제재 관련해서 이야기가 잘 돼서 잘 해결이 돼서 우리 경제가 조금 좀 순탄하게, 좀 다른 해외 증시와 마찬가지로 좀 반등을 좀 해서 좀, 자, 뭐 일단은 뭐 미중 무역 전쟁 때문에 좀 안 좋다 그러는데, 일단은 봤을 때는 니케이도 그렇게 좋은 편은 아닌 듯 합니다. 지금 현재 계속 고공행진하고 있었는데 니케이도 이렇게 하락이 좀 깊었던 것 같습니다. 오늘 1.74% 그래도 반등을 좀 많이 했어요. 마지막에 지금 현재 보면 이렇게 많이 빠졌다가 이렇게 반등을 많이 해서, 그래도 니케이는 반등을 좀 많이 했어요. 상해는 지금 보면 마지막에 이렇게 밀어서 끝냈지만 일단 니케이는 좋았고, 하여튼 그랬습니다. 일단은 내일은, 오늘도 지금 사실은 좀 걱정이 되지만, 이게 원래 이렇게 하락을 하게 되면 이렇게 에, 코스피도 이렇게 많이 빠졌지만 이 코스닥이도 많이 빠졌는데, 우리 또 지금 7.46% 빠졌기 때문에, 만약 신용으로 갖고 계신 분들은 만약 내일 아침 반대 매매 나오기 때문에 오늘 같은 경우에도 이랬지만 내일 같은 경우 또 추가 하락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더 무서운 장인 것 같습니다. 이 보통 보면 이렇게 하락할 때도 보면 이렇게 바로 반등하는 게 아니고 이렇게 밑에 뺐다가 이렇게 하락하기 때문에, 저가가 2%까지 빠졌잖아. 이때는 5% 빠졌네. 2%까지 추가 빠졌다가 이렇게 반등을 하기 때문에 좀 내일 같은 경우에도 좀 장이 바로 반등하는 게 아니라 밑에 빠졌다가 다시 올라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내일 또 쉬운 장이 쉽지 않은 장이 될 거라고 일단 생각은 합니다. 예, 어쨌거나 오늘 방송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